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앞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첫 시간이죠. 첫 시간 수업을 할 텐데, 이번 시간에 같이 학습할 내용은 제1장 인간과 사회라는 주제입니다. 인간과 사회.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를 펼쳐봐서 아시겠지만 1장의 내용이 별로 되지 않네요. 이 교재 자체가 상당히 얇은 편에 속하는데 1장의 내용이 2장, 석장밖에 안 되니 너무 간단하네요. 그죠? 그래서 1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저의 삶의 경험과 같이 설명하면서 우리가 1장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학습할 내용은요,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와 사회에 대한 이해, 이 두 가지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1장을 시작하면서, 이 1장은 정말로 간단한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다문화를 이해하고 또 다름을 이해함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인간에 대한 이해, 여러분들은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 가져본 적 없으신가요?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것 같은데요.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이러한 다양한 질문들을 혹시 가져본 적은 없나요? 인간과 인간 삶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생각을 언제 가져보셨나요? 혹시 아직은 이러한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나요? 저는 있어요. 저는요, 여러 번 약간 제가 남들과 좀 다르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냥 평범한 것 같은데 삶 속에서 참 다이나믹한 경험들을 좀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얘기, 이건 영상으로 녹화되는 거라 하면 안 되긴 하는데, 제가 주식을 했어요. 여러분들 사회복지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지금 여러분들이 제 과목을 듣는 분들이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은 아닌 건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를 하면서 떼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그건 복지가 아니지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를 하면서 정말로 떼돈을 벌어봤습니다. 떼돈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어 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떼돈을 벌어봤어요. 얼마를 벌었냐면 한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그렇게 한 1, 2년. 대박이죠. 그러면 한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이면 1년에 적어도 1억 이상, 2년에 2억 이상,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벌었겠죠. 정말로요. 그때는 제가 내는 세금만도 모르겠어요. 공제 이런 공제 저런 공제 다 하고도 700, 800만 원을 냈어요. 만약에 1억을 벌었으면 10% 정도 세금? 그죠? 지출을 막 하더라도 그 정도의 세금을 실제로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내가 정말 나라를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왜?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니까.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요, 그때 또 우연찮게 제가 OT에도 얘기했지만 울산공대를 다녔는데, 그 다녔던 곳에서 아는 동생이 내려온 거죠. 그래서 같이 제주도 내려왔으니까 여행도 같이 시켜줄 겸 하루 이틀, 더 됐네요. 한 며칠을 같이 했는데, 그 중에 그 친구가 저한테 주식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돈이 많이 있다 없다라는 정보를 알고 가르쳐 준 건 아니었고, 좋다. 그래서 가르쳐 줬는데, 제 안의 성향은 OT 때도 얘기했지만 뭔가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 성향이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약간 도박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차곡차곡 모았던 돈들을요, 주식에서 차곡차곡 까였는데, 이게 그렇더라고요. 다이어트도 요요 현상 이런 거 있잖아요. 돈도 있다가 없어지면요, 처음에 가진 것까지도 한마디로 말해서 말아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경험들을 했죠. 그러한 경험들을 하는데, 있는 돈, 번 1억, 2억만 말아먹은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이렇게
빚을 내면서까지도 어느 순간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좌절하게 됐죠.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돼서 좀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차를 타고 오지로 무작정 간 다음에 그죠? 약간 극단적인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때 제 안에 제가 이래봬도 그냥 신앙인인가 봅니다. 제가 대학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잠깐이지만 기도를 했어요. 그때 내 안에 드는 생각은 그때 당시에 핑계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너가 잃은 것이 무엇이냐,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내가 했죠. 이렇게 정말로 차에서 이렇게 메모지를 꺼내서 반으로 딱 나눈 다음에 내가 잃은 것 했더니 여기에 돈이었어요. 엄청난 돈을 잃은 거예요. 그 엄청난 돈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벌었던 것에서 물론 그보다 더 많이 빠졌지만 벌은 돈을 잃은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얻은 것을 봤더니 그때 당시 내가 이미 상당히 20대 때 20대는 아니죠. 30대 초반에 이미 기관의 원장이었어요. 원장. 그러니까 돈을 번 거죠. 교육원도 하고 재가복지시설도 하는 원장이었어요. 그때 당시 사업자 번호만 이미 2개를 갖고 있었죠. 그리고 뭐예요? 그만큼 성실하다. 김진우는 상당히 성실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김진우를 성실하다라고 했고 저는 건강도 상당히 좋았어요. 지금은 골골합니다. 계단 몇 계단 올라가면 헉헉대고요. 무릎 아파 막 이러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로 버킷리스트가 미스터 제주 나가는 것일 정도로 건강했었죠. 그리고 그때 제가 또 뭘 하고 있었냐면 이미 그때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한 지가 15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한 10년 정도니까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7가지 정도를 적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잃어버린 한 가지, 가지고 있는 7가지, 잃어버린 한 가지 때문에 가지고 있는 7가지를 굳이 포기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내리를 스치면서 다시 안전하게 차를 운전하고 집으로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많이 생각했죠.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 다음부터 내게 힘들 때는 늘 있잖아요. 그죠? 어렵고 힘들 때는 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할 때도 물론 많고 그럴 때 이러한 생각들을 다시 한번 가져보죠. 그래도 나는 그래, 가정은 있어. 그래도 나는 아직 그래도 사람들, 나를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주변에 좋은 지인들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늘 극복해 나가는 그런 에너지, 방법을 터득했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나름 건강한 에너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김진훈하고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그냥 옆에만 있어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335 와서 이렇게 친해지고 이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뭐 제가 좋은 에너지를 많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럴 정도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부분들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생각들을 갖는데 왜 그러면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라는 거죠. 사회과학을 이해하려 그러면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회과학이라는 것은 뭐죠? 우리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있어요. 사회과학. 이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차이는 뭐냐면 사회과학이라는 것은 인간을 원료로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지식체계를 사회과학이라고 합니다. 자연과학은 인간을 벗어난 어떤 자연이라든지 말 그대로 이러한 물리적인 현상, 이러한 것을 연구하는 것이 자연과학이라 그러면 사회과학은 인간이 원료가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죠. 자,
우리가 다문화 이해라는 이 과목도 결국은 누구와의 관계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죠. 그래서 이러한 인간과 인간의 어떤 내면,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학습하는 사회과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목의 일장에 아마 이 저자는 인간에 대한 영역을 먼저 삽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다양한 문화와 인간, 그리고 집단 간의 공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우리가 정말 간단하지만 좀 구분해서 살펴본다 그러면, 일단 인간은 유일무이한 존엄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이것에 반박할 사람이 있나요? 인간은 유일무이한 존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반박할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리고 두 번째, 자립적인 자기 실현을 하는 인간이다. 이 부분은 일부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정말로 내가 자립하고 싶었고, 그리고 자기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못했다라는 거죠. 내가 노력했지만 못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설명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 그 부분 잠시 후에 같이, 교재에는 없지만 같이 생각해 보죠. 세 번째, 관계를 통해 성장하는 인간이다라는 거죠. 정말로 우리 인간이라는 사람은요,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지 관계를 벗어나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또 이러다 보니까 잘 보는 TV가 자연인입니다. 딱 두 부류로, 세상은 두 부류로 나눠주죠. 자연인을 좋아하는 사람과 자연인을 좋아하는 사람을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눈다 그러면 저는 자연인을 보는 사람입니다. 자연인은 자연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그 혼자도 다양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자연인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가정의 자녀, 또 아내, 이러한 얘기들을 먼저 하게 되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혼자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그 안에서도 관계가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하나하나 살펴보면 유일무이하고 존엄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인간은 그 누구와도 같지 않다. 여러분들 저와 똑같은 사람을 본 적 있나요? 없죠. 비슷한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사람은 본 적이 없을 것이고, 그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무이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나는 누구처럼 잘생기지 못했어. 나는 누구처럼 예쁘지 않아. 잘생기고 예쁜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저 사람과 같지 않다라는 것이 더 중요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인간 김진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 개인은 그 누구도 다른 존재로 대체될 수 없는 개별적 자립 존재이면서 개인 각자 자신만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함에 끝나지 말고 내 안의 가능성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정말 저 가능성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가졌던 3가지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가난이었어요. 저 많이 가난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요. 두 번째는 외모였어요. 좀 컴플렉스 가질 만한 외모인가요? 아무튼 두 번째가 컴플렉스였고, 세 번째가 뭐였냐면 노래를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사니까 가난은 조금 벗어나게
한 20대 중반 이후에 조금씩 사라지다가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좋은 은사님들을 많이 만나면서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 자, 그게 객관적인 건가요? 아니죠. 그냥 나는 내 스스로의 외모에 대해서 좌절했었던 것 뿐이지 그게 객관적인 외모에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건 아니었거든요. 아무튼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도 사라졌죠. 그런데 아직까지 존재하는 것이 노래를 못하는 완벽한 음치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못하는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미스터 트롯의 제주도에 정말로 현역 가수가 나오고 이럴 때 약간 그런 내가 노래를 잘했으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죠. 가능성도 다르고. 저는 노래는 정말 지지리도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서슴지 않고 강의는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말도 잘 못하지만 또 이게 글을 잘 쓰는 분들도 있고 뭔가 손재주가 좋으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얘기를 그냥 묵묵하게 잘 들어주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사람마다 다 자기만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장점이요 단점이지만 나 스스로에게는 그것이 나의 모습이고 나의 특성이다라는 것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지닌 개별적인 자립의 존재예요. 여러분들 개성입니다. 자, 우리 이런 얘기하는 분들 있죠. 누구는 정말 싸가지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걸 우리가 성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자, 성격에는 좋은 성격과 나쁜 성격이 있다?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배우지 않았죠. 저는요, 성격을 뭐에 비유하냐면 스타일, 우리가 옷을 입는 스타일에 비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양복의 옷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캐주얼을 좋아하는 거죠. 자, 그럼 캐주얼을 좋아하는 사람을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진 않죠. 그 사람은 그 스타일이 좋아서 옷을 사더라도 늘 캐주얼한 옷을 먼저 사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한 분들은 약간 옷도 약간 좀 특이한 옷들을 입고 있죠. 그 사람은 그것이 그분의 성격인 거예요. 그러한 성격은 좋다 나쁘다라고 정의되어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성을 지닌 개별적인 자립 존재이면서 그 누구도 범할 수 없는 존엄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존엄한 지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 누구도 범할 수 없는 존엄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은 천부적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부여받은 그러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인간의 특징은 뭐다? 가장 보편적인 것이 어떤 거예요? 유일무이하고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인간의 보편적인 특성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무엇에 의해서 뭐예요? 차별되어지거나 편견 네, 잡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 다른 조건, 인종이 다르거나 아니면 재산, 빈익빈 부익부 이러한 재산이라든지 지위, 당신은 교수요 나는 학생이요 이러한 지위, 저도 강사예요 강사 그죠? 아시죠? 시간 강사예요. 어떤 이런 지위 그리고 권력 이러한 다른 조건에 의해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그러한 존엄성 자체가 경중을 가리면 가릴 수도 없고 가려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앞으로의 이 과목을 우리가 잘 쫓아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립적인 자기 실현을 하는 인간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와도 같지 않은 독자적인 아까 무엇을 갖는다 그랬어요? 가능성을 품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삶을 통해서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과연 이러한 개념으로 시대는 흘러왔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대는 어떤 사회냐면 공동체가 개인보다 우선시되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은 전체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았어요. 자, 그래 원시 시대로 가봅시다. 원시 시대에도 물론 복지라는 것은 잘 이루어졌지만 원시 시대에는 무엇을 갖고 우리가 생활할 수밖에 없었죠? 사냥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활을 했죠. 자, 그런데 그때 당시 몸이 불편하신 분들,
몸이 불편하면 사냥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또 뭘 하죠? 음식을 축낸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고대에서는 그러한 전체에서의 개인은 어때요? 무능력하다라고 표현이 되어졌던 것이죠. 자, 이건 저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과거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수토학파가 나오는데 이 수토학파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간은 동일한 자연의 산물이다. 동일한 이성의 힘을 가지고 태어났다. 부여받고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삶 속에서도 어때요? 같은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정당하다,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과 인간은 모두 다 동일한 자연의 산물로서 높고 낮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평등하다라는 관점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죠. 그렇다고 평등한 것은 아니었지만 말이죠. 그리고 근대로 오면서 어떻게 되죠? 인간의 존엄성, 인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개인의 독자성에 대한 개념이 발전되면서 개인으로서의 인간은 스스로를 교정하고 실현하는 존재로서 정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권이라는 단어가 언제 만들어질까요? 물론 과거에도 그러한 유사한 단어들이 있었겠지만 우리가 세계 인권 선언을 설명을 하자 그러면요. 세계 인권 선언이 언제 만들어질까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2차 세계대전이 1939년에서 45년까지 2차 세계대전이었잖아요. 그것이 끝나면서 뭐예요? 세계 인권 선언이 만들어지는데 세계 인권 선언이 만들어지면서 이러한 탄식을 하면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그동안 인간을 상당히 존엄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는 두 차례의 커다란 전쟁을 치르는 그러한 이기적인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인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세계 인권 선언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스토아파 이후에 근대로 넘어가면서 이런 인권이라는 단어, 인간의 존엄성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인간은 노력하면 자립적인 자기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왜 김진우는 과거에 세 가지의 컴플렉스 중에 하나가 가난이었고 외모였고 노래였는데 그것을 나름대로 극복을 했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건 여러분들이 부족해서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못합니다. 왠 줄 아세요? 자, 제가 성장할 때는 어때요?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성장하는 시기였어요. 우리나라가 경제가 성장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노력해도 여기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부합되면서 그 효과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기였어요. 그러니 김준원이 조금 노력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같이 성장하다 보니까 성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노력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제, 세계의 경제는 어떻게 돼요? 침체. 그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노력하더라도 겉으로 변화되는 것은 오히려 없거나 감소되어진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서 우리가 부족해서 자립적인 자기 실현, 자아 실현을 못하는 것이라고 비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당연시해서 안주해버리면 안 되겠지만 그것은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의 경제 자체가 이렇게 성장의 단계에서 이제는 어떻게 정체 또는 침체의 단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더라도 그에 부합하는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같이 이해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성공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 것을 여러분들 또 우리 모두의 부모님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때로는 사회의 현상이 그러하기 때문이라고 조금은 너그럽게 그러니까 나 자신을 너무 낮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같이 해봅니다.
자, 세 번째는 관계를 통해 성장하는 인간이죠. 인간은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생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다운 삶은 결국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인간은 그 어떤 동물보다도요, 태어난 후에 타인에게 의존하는 그 기간이 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TV를 보다 보면 말이나 소나 이러한 가축, 동물들은 태어나서 몇 시간 후면은 네 발로 서서 걸어 다녀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혼자는 아예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아주 1년, 2년 지나면서 겨우 기어다니. 그죠? 우리는 그만큼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어떻게 해요? 의존을 하면서 살아가고, 그러면 아기 때만 그러냐? 아니요. 지금도 저는 누군가를 의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 중기에 걸쳐서 어떻게 하고 있다? 발생한다라는 것은 의존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어때요? 인간은 상호 간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 결국 인간은 자신만의 세계 안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다른 존재와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의 세계를 확장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어서 제가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 강의하는 것 같죠?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유튜버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결국은 내가 얘기한 지식이 궁금해서 들었는데 그분이 질문을 해요. 제가 이러한 상황인데 생활보호 대상자가 될 수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면 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찾아봐요. 그냥 잘못된 정보를 주면 안 되니까 막 찾아보면서 가장 내 안에서 내릴 수 있는 그래도 옳은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댓글로 남겨드립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몰랐던 또 하나의 지식들을 계속 얹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강의를 해서 나는 아는 사람,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 이렇게 관계가 정의되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던진 질문에 의해서 나는 몰랐던 것을 또 알아가면서 내 지식의 폭은 커지고, 또 그분은 내가 댓글을 남긴 것을 통해서 또 그분의 지식이 커지고,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결국은 윈윈하는 관계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구독자도 많지 않고 또 질문을 남겨주시는 분이 많지 않아서 지금까지는 그래도 될 수 있으면 내가 답변을 해야 되는 질문이라 그러면 하소연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할지 몰라서 좀 답변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보를 원하는 경우는 제가 웬만하면 다 답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나도 성장하고 있고 그분도 지식의 폭을 또 삶의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류가 남긴 다양한 기록과 소통 방식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타인과 교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관계라는 것은 나와 현 시대에 살고 있는 내 지인들과의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소크라테스에서부터, 그죠? 테스형에서부터 또 우리 조상에서부터 이러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기록물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분들과 이미 돌아가신 분들과도 어떻게 관계라는 것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 인간은 이러한 존재라는 것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같이 동의하는 마음에서 인간에 대해서 살펴봤고, 다음 사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사회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다양한 관계를 통해서 자아 실현으로 나아가는 장이다라는 거예요. 사회라는 것은 우리가 방금 같이 나누었던 그 인간이 어떻게 하는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자아 실현으로 나아가는 필드다라는 거예요. 필드. 맞나요? 그죠? 여러분들 혼자가 아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활동하게 되는, 자아 실현을 하고 성장하게 되는 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성장하게끔 만들어진 이 장이기 때문에 이 장을 잘 활용해야지 이 장에서 우리가 주눅들고 좌절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장을 우리가
잘 극복하고 정복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보다 앞서 상호 의존적인 특성을 지닌 인간들이 물질적, 정서적으로 서로의 필요에 부응하고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 그것이 뭐다? 사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라는 것은 이 사회라는 것은 공동체로서의 의미가 있고, 우리가 거기에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 자아 실현을 만들어내는 장으로서, 필드로서의 의미가 있고요. 나아가서 각자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는 곧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완성을 위한 토대이자 결과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삶을 완성하기 위한 토대가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완성을 위한 토대이자 결과라는 이 단어를 볼 때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지속 가능한이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자,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나만 행복한 삶일까요? 결혼해서 자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까지 행복한 삶일까요? 저는 그래요. 정말로 솔직히 내 자녀까지, 그 손자는 아직 뭐 생각도 안 하지만 내 자녀까지만이라도 정말로 행복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서 드는 것이 뭐냐면 지속 가능한. 지금 반짝 이 시대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자녀까지도 좋은. 사회는 적어도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필드, 그것이 어떻게 지속 가능한, 정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완성된 그런 어떤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문화 이해를 살펴볼 때에도 어떻게 해요? 같지 않은 공동체, 그죠? 그리고 관계를 맺는, 또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필드로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왔어요. 제주도에 왔어요. 그러면 여기가 그분들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각자 뭐가 되어줘야 된다? 장이 되어줘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그래서 삶의 완성을 달성하는 그런 결과까지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첫 시간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뭐 제 얘기도 좀 많이 오픈한 것 같긴 하고요. 생각 나누기 같이 봅시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도움을 준 소중한 타인은 누가 있을까요? 저는 이러한 소중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학교 때 뭐 가난했었다 그랬잖아요. 일요일 날 학교에 공부하러 갔더니, 아주 옛날이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니까. 그때 은사님이 사발면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는 거야. 이렇게 계란이랑. 그래서 사갔더니 은사님도 하나, 저한테도 하나 주시면서 그 사발면에 계란까지도 하나를 툭 까서, 날계란을 까서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렇게도 사발면을 먹을 수 있구나 처음 알았고, 그 기억이 너무 지금까지도 오래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서, 네, 지금도 가끔 그래도 연락이 닿는 은사님이 생기셨고, 뭐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지금 이렇게 꾀재재한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이 생겼지만, 과거에는요, 이 머리카락 하나 삐져나온 것도 용납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이렇게 이 단추도 여기까지 완전히 매야만이 집 밖을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흐트러짐이라는 것은 1도 용납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은사님께서 머리 염색하기 과제도 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꽉 매였던 단추도, 이게 지금은 성희롱에 해당할까요? 단추도 직접 풀어주셨던, 네, 그런 은사님들로 인해서 저는 정말로 많이 이렇게 좋게 변화된 케이스죠. 자,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누군가가 소중한 타인, 누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정말로 그러한 은혜를 끼친 그러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참 행복하겠죠. 뭐 저는 뭐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까도 말미에도 얘기했지만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노력들. 자, 이거 얘기하면 여러분들 저를 또 색안경을 끼고 볼 건데, 얘기하면요. 제가 한 5, 6년 전에 누가 페이스북에 물로 머리 감기 이러한 책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쇼킹하네 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5, 6년 동안 머리를 감을 때 물로만 감아요. 네. 이 아주 조그마한 노력이긴 하지만 물로만 감는데 그러다 보면 가끔 냄새도 날 때도 있고 또 지금 겨울 초입에는 뭐 비둠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뭐 제가 뭐 사람들하고 뭐 썩 좋은 관계 막 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뭐 크게 지장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로만 머리 감기도 하고 있고요. 물론 커피를 좋아하긴 하는데 항상 이왕이면은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면서 커피를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한두 가지만이라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의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자그마한 노력 하나라도 같이 동참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누군가가 있다 그러면 그분에게 고맙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의 감정을 또 표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로서 영향을 끼치면 더 행복하시겠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작은 노력들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는 인권에 대한 내용으로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네, 인권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데요. 그 중에서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인권을 또 간략하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어떻게 지루하지는 않으셨나요? 네, 첫 시간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인권이라는 주제를 갖고 같이 학습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